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김수현처럼 생긴 변호사 보신 적 있나요? 그럼 되면은 한 20%. 20억을 가져가요. 장난 아니겠다. 저 친구는 10년 살면 50% 받습니까? 20년 살면 다 내 겁니까? 그래서 김수현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눈물의 여왕 보셨나요? 저 마지막으로 본 게 그건데 살인 장난감, 아 살인자. 살인자 난감 엄청 재밌어요. 아 근데 최근에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와 TV에서 네.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네. 거기서 이제 일단 김수현이 네. 변호사로 나오고 네. 재벌가랑 결혼을 했는데 음. 혼전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혼전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혼 전문 변호사. 근데 실제로 효력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에 따라 좀 다른데 방금 우리 피디님 얘기하신 것처럼 혼전계약서의 내용이 혼인 후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무효죠. 그건 안 되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재산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분할할 게 뭐가 있어요. 각자의 기존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해서 또 만들어 나가는 재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근데 아직 어떤 재산에 대해서 뭐 서로 형성된 바가 없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지금 안 정해져 있어요. 왜? 살아있는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분할하지 않겠다 하겠다라는 거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봅니다. 우리 판결. 혼인 후에 재산 분할을 하지 않겠다. 그거는 안 되는 거고 혼인 전에 서로의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누구의 공로로 얼마를 인정한다. 뭐 그렇게 정하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건 유예해. 그러면 이게 그 내용 중에 결혼 전에 이제 유언장을 작성했다. 결혼 전에 유언장. 자기 재산을 이제 배우자에게 주자. 네. 다 회사로 돌린다. 그것도 효력이 없나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유효는 한데 유언장이 6가지 딱 법칙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필 증서도 있고 뭐 녹음으로 할 수도 있고 요즘 동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공정증서 유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를 반드시 갖춰서 했다면 그 유언 자체는 유효하기는 하나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와이프가 이건 내 기여가 많다라고 해서 기여분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분 청구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다 법인으로 이제 내가 돌리겠다 또는 어디 기부하겠다라고 해도 어떤 이제 상속 재산이 특정되는 과정에서 내 노력이 크다라고 해서 유리분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기여분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분이라는 게 내가 죽으면 내 와이프한테 하나도 안 주고 제3자인 법인한테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모든 재산이 와이프한테 하나도 안 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원래 와이프의 상속분은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0.5배를 가산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 있으면 남편이 5분의 3, 그 다음에 자녀가 5분의 1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상속했다고 했을 때 남편도 자기 5분의 3의 몫에 다시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자식도 마찬가지로 자기 5분의 2의 몫에 대한 다시 2분의 1 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재산 분할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분만큼 못 받지만 유류분은 받을 수 있죠. 상속분의 2분의 1. 그래서 김수현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 유류분 챙겨 먹어야 돼. 그럼 100대 빵으로 시작했어. 3년 정도 살았다면 어느 정도가? 조금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진짜 많이 인정되면은 한 20%. 그러면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억대 자산 가라면 2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금액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뭐 1억에서 2천 가져가는 거하고 100억에서 20억 가져가는 거하고는 3년 살았다고 20억 가져갈 수 있으면 무조건 살아야지. 아니 거의 네. 제가 봤을 때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자산이? 그러니까 200억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건데 3년 살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 비율이 있다고 해서 그 총 금액이 이게 캐파 자체가 달라지는데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요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기존의 양측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의 성격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양측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우리 법적으로 특유 재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할을
대한 판단도 또 이제 달라야 그 기준이 적용되는데 요거는 얘기를 하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재산 분할이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이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재산 분할이 되고 변호사님 5년 살면 20% 받습니까? 뭐 10년 살면 50% 받습니까? 뭐 20년 살면 뭐 그럼 다 내 겁니까? 뭐 이런 이제 형태로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변호사님 김수현 촬영팀이 변호사 보시는가요?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아 중요하죠. 현실성 있는지. 잘생긴 사람 많이 있어요. 아 진짜. 네. 나는 또 남자의 외모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거든요. 네. 저 정도 생겼는데 변호사면 장난 아니겠다. 저 친구는. 아 진짜. 네. 근데 변호사님은 나는 그냥 근데 보통 엄청 이쁘고 엄청 잘생긴 애들이 잘 못하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자격지심인지 모르겠는데. 네. 네. 오늘은 눈물의 여왕에서 나오는 혼전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다시 혼전계약서의 내용이 혼인 중에 걸 정하면 유효한데 혼인 이후에 그러니까 이혼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